여행 같은 그리고 뭐 활기차고 재미난 어떤 이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인터비즈 사업팀장 정원용입니다. 오늘은요, 스타트업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인터비즈라는 회사에서 스케일업 프로젝트를 좀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 스타트업들 기업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상을 한번 보면요. 우리 일상은 정말 재밌어요. 대기업 브랜드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브랜드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당근도 많이 쓰고 있고요. 가끔씩은 이제 마켓컬리로 아침에 새벽 배송대 오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쿠팡을 통해 가지고 좀 빨리빨리 물건들 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직방, 다방 이런 것들도 가끔씩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모인이라는 걸 좀 쓰는데요. 그러니까 해외로 송금하는 이런 서비스, 뭐 카뱅 쓰시는 분들도 있고, 토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짜투리 시간을 우리가 킬링 타임 하기 위해서는 영화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시죠?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리디북스라는 뭐 스타트업도 있고, 카카오나 네이버 역시 굉장히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커졌죠. 뭐 지그재그, 무신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마 구매를 많이 하실 거고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소카, 야놀자 등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 제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없이는 굉장히 살기 힘든 되게 재미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시고 스타트업을 키워 나가실 때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고민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마케팅의 핵심을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전략과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즈니스 전략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이 한 실수들을 제가 현장에서 뽑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실수를 바탕으로 마케팅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브랜드 전략과 컨텐츠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고요. 요거 좀 시간이 되면 좋았을 텐데 요게 되게 재미난 동영상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해외 유튜버 하여튼 되게 재미난 친구인데요. 자기 누나랑 커피를 사왔는데요. 편의점 커피, 동네 커피, 스타벅스 커피. 근데 그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스타벅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스타벅스는 눈 감고도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로 이 동생이 지구께도 커피를 한 4개인가 사와가지고요. 진짜 눈한테 이제 먹여봐요. 근데 뭐죠? 눈을 감고 먹었는데요. 눈을 감고 먹었을 때 스타벅스 커피를 못 맞춥니다. 동네 편의점 커피를 갖다가 스타벅스 커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조튜브인가? 하여튼 그건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유튜버는 재미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보았을 때 커피를 마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브랜드를 마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되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타트업 마케팅 실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창업자들이신데요. 브랜드 전략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브랜드를 갖고 나중에 컨텐츠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브랜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옛날에 소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저게 내 손인지 저게 남의 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우다라고 하는 노르웨이 언어에서 등장을 해서 브랜드인가 브랜드에서 시작을 한 게 브랜드다라고 합니다. 소 엉덩이에다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찍어 놓는 낙인이었죠. 이걸 갖다가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부생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인데 자, 이 가방 얼마 주고 사실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팔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면세점에서 파는 D로 시작되는 이런 브랜드인데 라고 하면 단위가 갑자기 공이 몇 개가 더 붙죠. 이거 300이요, 400이요, 500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학생들의 대답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차이점은
브랜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가 이런 역할을 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식별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고요. 차별을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케팅 차별화 법칙의 책에서 제가 너무 재밌어서 이거 들고 왔는데 식별은요. 자, 얘는 먹을 수 있는 거, 얘는 먹을 수 없는 거. 근데 구별은요. 야,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빵인지 밥인지, 그쵸? 요거를 구별을 하는 거고요. 차별화하는 거는요. 야, 같은 밥인데 얘는 완전 찰기름진 2000쌀이야. 아니야, 요거는 좀 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찝히는 맛이 좋은 안성맞춤 쌀이야.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김포쌀, 2000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가 역할이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그 논문에서 살펴봤는데요. 한 가지는 어시밀레이션과 제너럴라이제이션.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카카오뱅크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온라인 뱅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은행은 은행인데 온라인 뱅크예요 라고 브랜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비슷해 기존의 은행들이랑 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요. 그러면서 컨트라스트 혹은 디퍼런시에이션. 그런데 카뱅은 지점이 없어요. 온라인에서만 운영을 해요 라고 하면서 좀 다른 거를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브랜드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라고 하는 그 포지셔닝에 굉장히 유명한 두 학자분들이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를 합니다.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야, 사람들 쳐다보니까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인식을 구매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브랜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케팅은 제품의 영역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의 싸움이다. 라는 아주 명언을 하고 계시죠. 자,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자세히 쳐다볼까요? 자, 항상 그 콜라 시장에서 펩시가 젖히는 거죠. 코카콜라가 1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펩시가 그 챌린지 프로그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길거리 사람들 지나가는데요. 카메라 얹어놓고요. 자,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다. 콜라 2잔 딱 주고요. 어느 콜라가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펩시가 맛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눈을 딱 떼고 나서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근데 사람들이 그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빨간색 코카콜라를 사 먹습니다. 왜냐? 눈을 뜨고 봤었을 때는요. 머릿속에서 활성화되는 코카콜라를 먹어야지만 이게 맛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인식이 무섭습니다. 펩시콜라도 이 인식의 영역에 싸우면서 못 넘어선 거죠.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이시기 때문에 뭐 브랜드에 대해서 무조건 노출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 잘못된 그 생각들도 있는데요. 샘표 식품이 간장으로 유명하죠. 쌈장, 간장. 장류로 유명한데 폰타나라고 하는 서양식 장류를 들고 왔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샘표 브랜드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백미당 아이스크림이나 백미당 뭐 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커피도 팔고 하지만 자, 이게 사실상 남양유업 브랜드예요. 그렇죠? 근데 백미당이라는 서브 브랜드를 갖다가 밀고 있고요. 폴바셋도 메일유업 건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일유업이 살짝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잘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모 브랜드가 무조건 알린다고 좋은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모 브랜드를 뒤로 숨기기도 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스타트업들에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2개의 로고가 보이죠? 하나는 좀 추상적인 거고 하나는 뭐 이렇게 도너츠죠. 그렇죠? 도우도우라는 브랜드인데 도우도우가 뭐 이렇게 딸기 크림 같은 게 이렇게 살짝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도너츠 가게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로고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그쵸, 직관적으로 그 도너츠 형상이 그려져 있는 오른쪽의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왼쪽 게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업 초기에는요,
제품과 서비스를 바로 인식할 수 있고 연상할 수 있는 설명적인 로고가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사업이 확장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도 딱 봤을 때 인식하기 쉬운, 알아보기 쉬운 그런 비설명적인 로고가 더더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애플의 로고가 옛날에는 굉장히 희한했어요. 그렇죠? 영어로 애플도 써 있고요. 그렇죠? 사과나무 하나 이렇게 떼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게 1976년도의 로고였고요. 지금은 사과를 하나 딱 베어 문 거죠. 자, 던킨 도너츠, 지금 던킨이죠. 굉장히 심플해졌죠. 브랜드 로고도요, 사업의 단계, 그리고 시장의 상황, 소비자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변화를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요것도 옛날 유튜브 광고인데 요거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삼성 애니콜. 이게 뭐냐면 되게 오래전에 안성기가 열차에 매달려서 본부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그 핸드폰이 이렇게 그 뭐죠? 열차 위에 그 천장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말로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애니콜이었죠. 근데 애니콜이 결론적으로 이 브랜드를 없애버립니다. 갤럭시 폰으로 다 바꾸죠. 삼성이. 왜 그랬을까요? 자, 1994년도에 애니콜을 탄생시켰고 2005년까지 무려 100배 성장을 시켜서 연간 1억 대를 판매하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는데 얘네들이 애니콜을 2011년 버려버려요. 갤럭시 브랜드를 딱 들고 와버립니다. 왜냐?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그 약간 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특히 외국 사람들이 그거를 애니콜에 대해서 약간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려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갤럭시를 등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그 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책에 없는 얘기고요. 제가 좀 개똥 철학으로 만든 거지만 유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 컨셉 그리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시고요. 세 번째는 브랜드 요소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나열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의 STP 전략, 세그먼트를 나누고 타겟팅을 하고 포지셔닝을 하는 기본적인 마케팅 개념을 좀 들고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 수단, 가치 사슬이라고 있습니다. 민스 앤드 뭐 체인 티어리라고 하는 건데 요것까지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갈 길이 좀 멀어서 살짝 스피드를 낼게요. 자, 우리는 누구지? 우리가 뭐를 잘하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특별한 점이 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뭐지? 그래서 우리를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나서 우리의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야겠네.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볼보는 간단하게 안전성, 세이프티죠. 코카콜라 젊음 아니면 해피니스, 맥도날드는 패스트, 애플은 이노베이션, 디자인 이런 어떤 그 컨셉을 갖고 있는 거죠. 파타고니아 자연을 수호하는 사람들, 유한 킴벌리 우리가 항상 푸르게 이런 어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하나 딱 찍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뭐 워딩의 어떤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주어가 기업이에요.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고요.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주어예요.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 약간 포인트가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시고요. 그 컨셉에 따라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자,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중에 대표적인 게 파타고니아. 이제 이게 뭐냐면요. 미국 월가에서 좀 재미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플리스 조끼라고 뭐 겨울이나 뭐 봄, 가을로 좀 쌀쌀할 때 이제 입는 건데요. 파타고니아가 굉장히 독특한 브랜드 그 철학을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파타고니아가 이런 광고를 합니다. Don't buy our jacket, 뭐 Don't buy our clothes. 우리 제품 사지 마세요. 우리 제품 사면 자연 보호를 갖다가 파괴를 하고 뭐 자연이 훼손되고 뭐 옷을 재활용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옷 자주 살 필요 없고 자연을 보호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굉장히 재미난 그리고 어떤 수익이 나면 자연 보호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이런 회사인데 월가에다가 안 판다고 얘기해요. 단 환경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업이고 연 매출의 1% 이상 환경 보호에 사용하는 빅코퍼레이션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만 팔겠다고 그 선언을 딱 해버리니까
그 월스트리트의 금융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죠. 야, 씨, 이거 거의 우리 그 교복처럼 입고 다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파타고니아가 못 입게 하네. 그래가지고 이 월가에서 그 돈독이 오른 사람이라 표현을 하니까 그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약간 이제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 우리 제품 사지 마 잃어버리니까 이제 굉장히 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파타고니아의 브랜드 철학이 저거였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거기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연을 위해서 나를 좀 쓰겠다. 그렇게 된 그 기업들은 파타고니아 조끼를 입을 조건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확실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좋은 브랜드 장명, 브랜드 네이밍이죠. 할 때요, 사업의 철학을 담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샤넬, 코코 샤넬이라는 그 여성 해방을 했던 그 패션의 그 주도적인 그 분이 샤넬이라는 자기 이름을 걸고 이런 그 패션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 견체공학도 강아지 몸에 딱 맞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은 인체공학, 강아지는 견체공학. 이런 식으로 사업가의 철학을 담든지 아니면 직관성으로 바로바로 이해될 수 있게 무인양품, 배달의 민족, 60개 치킨, 60마리만 튀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브랜드의 감성과 감각성 이런 것도 담아야 될 것 같아요. 가글가글. 그렇죠? 이게 입에서 가글가글 하잖아요. 그렇죠? 햇반, 갓 지은 밥, 락앤락, 잠그고 또 잠고. 그렇죠? 확실히 잠궈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철학을 담고 직관성을 담고 어떤 감성을 담아서 브랜드를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B 전략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시장을 어떻게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어떻게 잡아서 우리의 제품을 어떤 식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포지셔닝을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육각 스타트업의 케이스를 좀 가져왔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동국대에서 브랜드 관리론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이 가져온 PPT인데 너무 좋아서 교재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제가 방점, 강조를 어디다 했냐? 가장 신선한의 강조를 좀 했는데요. 자, 갓 잡은 그 축산물 보통 4일 이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오늘 그 새벽에 수거한 달걀 이런 식이에요. 되게 신선하다는 느낌이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의 어떤 유통 과정이 걸리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4일 이내 아니면 하루에서 4일인 거죠. 얘네들이 STP 전략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세그멘테이션을 나눕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제품은 신선한 축산물, 우유 이런 것들을 새벽으로 배송하는 이런 업체인데 고객의 에이지를 따라서 보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1020, 3040, 5060 이런 색으로 세그먼트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타겟은 딱 3040이야. 바쁘고 요리도 많이 이렇게 많이 안 해먹고 일단 배송하는 것들도 편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온라인 주문도 편한 이 타겟이 3040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대상으로 D2C,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 이런 어떤 유통 채널을 만들 거야 라고 얘네들이 처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5060까지도 갑자기 덤으로 우리 브랜드를 막 관심 가져하면서 우리 브랜드를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육각을 2016년도 만들었고요. 이 회사 정말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머리도 똑똑한데요. 굉장히 브랜드를 갖다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육각, 그렇죠? 거기에다가 고기 육자를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 잘하는 건 뭐냐 하냐면 배송을 짧게 해주겠다. 가장 신선한 방점을 둔 거죠. 그래서 테크푸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M&A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 회사 정말 좀 주목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수단, 목적, 사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민스 앤 체인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논문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소비자 의사결정, 이렇게 머릿속을 좀 분해를 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속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성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얻는구나. 그래서 이게 기능적인 혜택, 심리적인 혜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속성이 혜택으로 발전이 되고 이게 다시 가치로 그 상승작용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딱 보니까
이게 연결돼 있네, 체인처럼 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 수단, 사슬, 이론이다. 그러니까 체인 티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노트북을 설명을 드려볼까요? 노트북의 속성, 가볍죠. 무게가 가벼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휴대성이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 혜택이 뭐가 있어요? 내가 시간을 갖다 좀 더 활용을 하거나 어디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요. 행동의 자유도 있고 여유가 좀 생기네.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가치는요. 네가 노트북을 사서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나 뭐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뭐 비즈니스 미팅을 하든 좋은 결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게 성공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리얼을 살펴볼까요? 속성은 풍부한 뭐 영양분이 담긴 아침 식사죠. 근데 이거를 좀 더 해석을 다시 해보면 영양 많은 아침 식사. 혜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든든한 아침이네. 결국 활기차잖아. 건강해지잖아. 자, 그럼 최종적인 가치는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자, 요거 잠깐 예를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라고 좀 제안을 드리자 하면요. 속성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혜택, 결과를 생각을 하고 가치를 세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요. 광고나 홍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꿀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자, 컨텐츠 마케팅은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갈처럼 굵직굵직한 스토리들, 큰 메시지들이 있고요. 아주 소소하지만 스며들기 위한 작은 메시지들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어떤 스토리가 물 같은 게 있어서 자갈과 모래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래서 이 모두가 시너지를 내는 게 바로 컨텐츠 마케팅이 아닌가 싶고요. 스타트업 시작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마케팅 전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 소비자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A/B 테스트라든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